안녕하세요. 저는 김영수입니다. 지금으로부터 2년 전인 2023년 62세의 나이에 35년간 몸담았던 증권사를 떠났습니다. 서울 여의도의 대형 증권사에서 지점장으로 마지막 5년을 보냈죠.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성공한 금융인이라고 자부했습니다. 퇴직 날을 잊을 수 없습니다. 여의도의 고급 호텔 연회장에 모인 200여 명의 동료와 후배들이 박수를 보내줬어요. 제가 맡았던 지점이 5년 연속 전국 1위 실적을 기록했거든요. 본부장님께서 직접 나와 축사를 해주셨습니다. 김영수 지점장님만큼 금융시장을 꿰뚫는 사람은 없습니다. 앞으로도 건승하시길 바랍니다. 그 말씀을 들으며 가슴이 뿌듯했습니다. 35년 동안 단 한 번도 실적 부진을 겪은 적 없었고, 고객들의 자산 관리에서도 늘 좋은 결과를 만들어냈죠. 특히 펀드 판매와 프라이빗 뱅킹 서비스에서는 누구도 따라오지 못할 성과를 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아내가 말했습니다. 여보, 이제 좀 쉴 수 있겠네요. 그동안 너무 고생했어요. 하지만 저는 달랐습니다. 62세, 아직 젊었어요. 건강도 좋았고, 머리도 맑았습니다. 무엇보다 35년간 쌓아온 금융 전문성을 그냥 묻어둘 순 없었죠. 통장을 확인해 보니 퇴직금 7억 원과 평생 모은 예금 13억 원, 총 20억 원의 자금이 있었습니다. 적지 않은 돈이었지만 앞으로 20년 이상 살아야 할 노후를 생각하면 넉넉하다고 할 순 없었어요. 그 무렵 주변 지인들에게서 솔깃한 이야기들이 들려왔습니다. 퇴직 후 주식과 암호화폐 투자로 큰 돈을 번 사람들의 얘기였죠. 특히 같은 증권사에서 먼저 퇴직한 최부 지점장의 성공담은 인상 깊었습니다. 영수야, 요즘 주식 시장이랑 코인 시장이 정말 좋아. 작년에 나는 40% 수익 냈다고. 하지만 저는 조심스러웠습니다. 35년간 금융업에 종사하며 수많은 투자 실패 사례를 봤거든요. 고객들 중 무모한 투자로 전 재산을 잃은 분들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안전한 예금과 채권만 알아봤습니다. 하지만 금리가 너무 낮았어요. 연 2%대의 금리로는 물가 상승률도 따라잡기 어려운 상황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 저녁, 경제 뉴스를 보다가 결심이 섰습니다. 국내 대형주와 암호화폐 시장이 코로나19 여파로 하락했지만 실적은 오히려 개선되고 있었어요. 이런 기회를 놓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35년간 금융업에 몸담았는데 이 정도 투자도 못한다면 부끄러운 일이야. 마음을 다잡고 투자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무엇보다 안전이 최우선이었어요. 투기가 아닌 투자를 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제가 곧 저지를 엄청난 실수에 대해선 전혀 몰랐습니다. 1점 신중한 시작 2023년 3월 드디어 주식과 암호화폐 투자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신중했어요. 전체 자금 20억 원 중 5억 원만 투입하기로 했죠. 나머지는 안전한 예금으로 보관해뒀습니다. 종목 선정도 까다롭게 했어요. 35년간 쌓은 금융 지식을 총동원했습니다. 재무제표를 꼼꼼히 분석하고 업계 전망도 체크했죠. 최종적으로 선택한 건 삼성전자, LG화학, 현대모비스 같은 대형주와 비트코인, 이더리움 같은 주요 암호화폐였습니다. 포트폴리오도 분산했어요. 주식은 반도체 30%, 화학 20%, 자동차 20%, 금융 15%, 그리고 암호화폐 15%로 구성했습니다. 증권사에서 고객들에게 추천하던 방식 그대로였죠. 첫 달 수익률은 7%였습니다. 3,500만 원의 수익이 났죠. 아내가 정말 좋아했어요. 두 번째 달에는 10%까지 올랐습니다. 5천만 원 수익이었어요. 주변에서 부러워하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죠.
같은 아파트 이웃들이 투자 조언을 구하러 오기도 했습니다. 기분이 좋았어요. 35년 경력이 헛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죠. 매일 아침 일어나 주식과 코인 차트를 체크하는 게 일과가 되었습니다. 세 번째 달에는 살짝 하락했지만 여전히 플러스였어요. 전체 수익률이 8% 정도 유지되고 있었죠. 이 정도면 연수익률 80% 이상을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이 점 욕심의 시작 그때부터 욕심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5억 원으로 이 정도 수익을 내는데 10억 원이면 2배, 15억 원이면 3배의 수익을 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죠. 아내는 투자금을 늘리는 것에 대해 걱정했지만 저는 확신이 있었어요. 지금까지의 성과가 운이 아니라 실력이라고 믿었거든요. 35년간 쌓은 전문성과 체계적인 분석 능력이 만들어낸 결과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무렵 증권사에서 VIP 고객 대상 세미나에 초대받았습니다. 주제는 2023년 하반기 투자 전략이었죠. 참석해보니 저와 비슷한 연배의 퇴직자들이 많았어요. 대부분 투자 성과를 자랑하는 분위기였습니다. 어떤 분은 작년에 150% 수익을 냈다고 하고 또 다른 분은 올해만 100% 수익을 기록했다고 했죠. 그런 이야기들을 들으며 더욱 확신이 들었습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 예금만 하고 있으면 물가 상승률도 못 따라간다. 집에 돌아와 투자 계획을 다시 검토했습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갈 때가 되었다고 판단했어요. 하지만 신중함은 잃지 않으려 했습니다. 안전한 대형주와 주요 암호화폐 중심의 원칙은 유지하기로 했죠. 투자금을 15억 원으로 대폭 늘렸습니다. 3개월간 8%의 안정적인 수익을 내면서 제 투자 실력을 입증했다고 생각했어요. 새로 추가한 10억 원으로 포트폴리오를 확장했습니다. 기존 대형주와 비트코인 외에도 2차전지, 바이오 주식과 솔라나, 카르다노 같은 알트코인에 투자했죠. 미래 성장성이 높다고 판단했거든요. 3점 몰두와 과신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 해외 증시와 암호화폐 시장을 체크했습니다. 미국, 유럽, 아시아의 동향을 파악한 후 국내 시장 전망을 세웠어요. 마치 현역 시절 지점을 관리하듯 체계적으로 접근했습니다. 점심때가 되면 동네 카페에서 열리는 투자 모임에 참석했어요. 비슷한 연배의 퇴직자 78명이 모여 정보를 교환하는 자리였죠. 저는 자연스럽게 모임의 리더 역할을 맡았습니다. 35년 금융 경력에 대한 신뢰 때문이었어요. 7월 들어서는 개별 종목과 코인 분석에 더욱 몰두했습니다. 기업 공시와 블록체인 프로젝트 백서를 읽고 애널리스트 리포트도 꼼꼼히 챙겼어요. 차트 분석도 공부하기 시작했죠. 볼린저 밴드, 이동 평균선, RSI 같은 기술적 지표를 익혔습니다. 35년 동안 증권사에서 배우지 못했던 새로운 영역이었죠. 아내는 제가 너무 투자에 매달린다며 걱정했지만 저는 이것이 제 새로운 인생의 목표라고 생각했어요. 다음 달 큰 성과가 있었습니다. 집중 투자한 2차전지 주식이 25% 올랐고 이더리움도 20% 상승했어요. 하루 만에 1억 8천만 원의 수익이 났죠. 제 분석이 맞았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날 저녁 아내와 여의도의 고급 일식집에서 식사했습니다. 오랜만에 기분 좋은 외식이었어요. 아내도 이제 제 투자를 지지하는 분위기였죠. 투자금을 20억 원 전액으로 늘리는 것도 고려해봤지만 마지막 5억 원은 비상금으로 남겨두기로 했어요. 아무리 자신 있어도 최소한의 안전장치는 필요하다고 판단했죠. 4점 충격과 흔들림 9월 들어 매매 빈도를 늘렸습니다. 단순히 사서 보유하는 대신 차트를 보며 매수와 매도 시점을 잡았어요. 9월 한 달 동안 10% 수익을 기록했습니다. 15억 원 투자해서 1억 5천만 원을 번 셈이죠. 월 수익률로는 최고 기록이었습니다. 하지만 2023년 10월
처음으로 큰 충격이 찾아왔습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기준금리를 대폭 인상하면서 글로벌 증시와 암호화폐 시장이 폭락했어요. 하루 만에 제 포트폴리오가 12% 떨어졌습니다. 1억 8천만 원의 손실이었죠. 처음 겪는 대규모 손실에 밤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증권사에서 고객들의 손실을 봐왔지만 막상 제가 당하니 충격이 컸어요. 하지만 저는 이를 일시적인 조정으로 받아들였습니다. 35년간 금융시장을 지켜본 경험상 이런 하락은 언젠가 회복된다고 생각했죠. 오히려 좋은 매수 기회라고 판단했습니다. 문제는 심리적 압박이었습니다. 9개월간 꾸준히 올라가던 수익률이 한순간에 무너지니 당황스러웠어요. 아내도 걱정하는 기색이 역력했죠. 하지만 저는 여기서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지금까지의 성공이 운이 아니라는 걸 증명하고 싶었어요. 5점 무모한 도박금 무력. 증권사에서 신용계좌 개설을 권유받았습니다. 보유 자산을 담보로 추가 자금을 빌려 투자할 수 있다는 설명이었죠. 처음에는 거절했습니다. 빚을 내서 투자하는 건 위험하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손실이 계속되면서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11월, 추가로 1억 원을 잃었어요. 총 2억 8천만 원의 손실이었습니다. 9개월간 모은 수익이 한 달 만에 사라지고도 모자랐죠. 이때부터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매일 주식과 코인 차트만 들여다보며 손실만의 방법을 고민했어요. 가족과의 대화도 줄어들었습니다. 투자 생각뿐이었죠. 12월, 시장이 조금 회복되는 기미를 보였습니다.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 신용계좌를 개설했어요. 보유 자산 12억 원을 담보로 5억 원을 빌렸습니다. 총 20억 원으로 투자 규모를 늘렸죠. 비상금 5억 원까지 모두 쏟아부었어요. 이를 재기의 발판으로 삼고 싶었습니다. 신용계좌에는 연 5% 이자가 붙었습니다. 월 200만 원 넘는 이자를 내야 했죠. 시장이 빨리 회복되지 않으면 이자 부담만으로도 큰 손해를 볼 상황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확신했습니다. 35년 금융 경력이 있는 제가 이 정도 위기를 넘지 못할 리 없다고 믿었어요. 6점. 절망의 나락이 2024년 1월. 새해와 함께 희망을 품었지만 현실은 가혹했습니다. 미국의 인플레이션 우려와 글로벌 경기 침체 전망으로 국내 증시와 암호화폐 시장이 계속 하락했어요. 제가 보유한 대형주와 코인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1월 한 달 동안 추가로 7% 손실을 입었어요. 20억 원 투자해서 1억 4천만 원을 잃은 셈이죠. 누적 손실은 4억 2천만 원에 달했습니다. 신용계좌 이자까지 감안하면 상황은 더욱 심각했어요. 하지만 저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지금 손절하면 큰 손실을 확정하는 거였죠. 반드시 회복될 때까지 버텨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더 공격적인 방법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히 주식과 코인을 보유하는 것만으로는 손실을 만회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죠. 그때 눈에 들어온 건 파생 상품과 암호화폐 선물이었습니다. 적은 자금으로 큰 수익을 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었죠. 물론 위험도 크지만 당시엔 어느 정도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2월부터 코스피 200 선물과 비트코인 선물에 투자하기 시작했습니다. 2억 원을 선물에 투입했어요. 레버리지가 10배인 상품이었죠. 시장이 3%만 올라도 30% 수익을 낼 수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효과가 있는 듯 했어요. 3월 초 시장이 잠시 반등하면서 25% 수익을 냈죠. 5천만 원의 수익이었습니다. 제 판단이 맞았다는 생각에 희망이 생겼어요. 하지만 3월 중순 시장이 다시 하락하기 시작했어요. 선물의 특성상 시간이 지날수록 가치가 줄어들었습니다. 만기일이 다가오면서 가치가 급락했어요. 결국 3월 말 2억 원을 모두 잃었습니다.
단 한 달 만에 벌어진 일이었죠. 이때부터 저는 이성을 잃기 시작했습니다. 4월에는 더 큰 금액을 코인 선물에 투자했어요. 3억 원을 비트코인 선물에 몰아넣었습니다. 하지만 시장은 계속 하락했고 2주 만에 3억 원이 4천만 원으로 줄어들었어요. 2억 6천만 원의 손실이었습니다. 이제 절망적인 상황이었어요. 총 투자금 20억 원 중 7억 원 가까이 잃었고 신용계좌 이자는 매월 200만 원씩 나가고 있었습니다. 아내도 상황의 심각성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통장 잔고가 급격히 줄어드는 걸 알게 된 거죠. 하지만 저는 솔직히 털어놓지 못했습니다. 체면도 있었고 아직 회복할 기회가 있다고 믿고 싶었어요. 7점 마지막 도박과 파국 2024년 6월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손실로 인해 신용계좌 한도가 줄어들면서 마진콜이 발생했어요. 주가 담보를 제공하거나 주식을 팔아 대출금을 줄여야 했죠. 하지만 주식을 팔면 손실이 확정되는 거였어요. 저는 차라리 추가 자금을 조달하기로 했습니다. 집을 담보로 2억 원을 더 대출받았어요. 35년간 살던 여의도 아파트를 건 셈이죠. 이때부터 아내와의 갈등이 심해졌습니다. 집을 담보로 잡힌 사실을 숨길 수 없었거든요. 아내는 손실 규모를 추궁했지만 저는 축소해서 말했어요. 일시적인 어려움이야. 곧 회복될 거야. 하지만 속으로는 막막했어요. 이미 9억 원 가까이 잃은 상황에서 물러설 곳이 없었죠. 7월 마지막 도박을 했습니다. 남은 자금 전부를 특정 바이오 주식에 몰아넣었어요. 진약 임상 결과 발표를 앞둔 종목이었죠. 성공하면 주가가 몇 배로 뛸 거라는 정보를 얻었거든요. 7억 원을 그 종목에 올인했습니다. 가족들에게는 비밀로 했어요. 아내가 알면 말릴 게 뻔했죠. 매일 아침 주식 앱을 켜서 시세를 확인하는 게 일과가 됐어요. 가슴이 두근거리고 손에 땀이 났습니다. 도박과 다를 바 없었지만 저는 이를 합리적인 투자라고 스스로를 속였습니다. 운명의 날, 신약 발표일이 왔습니다. 새벽부터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오전 9시, 장이 열리자마자 주가는 상한가를 향해 치솟았습니다. 잠깐 동안 희망을 품었죠. 하지만 오전 10시, 충격적인 뉴스가 터졌습니다. 식약처에서 신약 승인을 거부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부작용 우려가 이유였죠. 주가는 순식간에 급락했습니다. 하한가까지 떨어지는데 30분도 걸리지 않았어요. 매도 주문을 넣어도 체결되지 않았습니다. 주식은 휴지 조각이 됐죠. 7억 원이 하루아침에 증발했습니다. 총 손실 규모는 16억 원을 넘어섰고 빚은 10억 원 가까이 남았어요. 8점 파탄과 반성그제야 현실을 직시했습니다. 저는 투자를 한 게 아니라 도박을 했던 거예요. 35년 금융 경력이 무색할 정도로 어리석은 선택의 연속이었죠. 아내에게 사실을 털어놓았을 때 그 절망적인 표정은 잊을 수 없습니다. 집을 처분해야 했어요. 아이들이 자란 추억이 깃든 여의도 아파트를 팔아 빚을 갚았습니다. 아내는 하루 종일 울었고 대학생인 막내 아들은 저를 원망스러운 눈으로 바라봤죠. 큰딸은 연락을 끊어버렸습니다. 가족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준 게 가장 후회스러웠어요. 전세로 강북의 작은 아파트로 이사갔습니다. 한때 25억 원 자산을 보유했던 제가 이제 매달 생활비를 아껴가며 살아야 하는 처지가 됐죠. 아침에 일어나면 현실이 믿기지 않았어요. 모든 게 꿈이었으면 좋겠다고 수없이 생각했습니다. 남은 빚 10억 원을 갚기 위해 다시 일자리를 구해야 했어요. 62세 나이에 취업은 쉽지 않았죠. 다행히 지역 신협에서 시간제 상담원 자리를 얻었습니다. 월 150만 원, 예전 월급의 10분의 1도 안 되는 돈이었지만 감사했어요. 아내도 동네 마트에서 계산원 일을 시작했습니다. 60대 중반에 처음 해보는 일이었지만 불평 한마디 하지 않았죠. 오히려 제 잘못으로 고생하게 됐다며
미안해하는 아내를 보며 죄책감이 들었습니다. 이제야 깨달았어요. 저는 투자와 투기를 구분하지 못했어요. 35년간 금융업에 종사했다고 해서 개인 투자까지 잘할 수 있다고 착각했죠. 증권사 업무와 개인 투자는 완전히 다른 영역이었는데 그걸 몰랐어요. 가장 큰 실수는 감정적으로 투자한 것이었습니다. 손실이 나면 만회하려고 더 큰 위험을 감수했고 수익이 나면 과신해서 투자 규모를 키웠죠. 리스크 관리라는 기본 원칙을 무시했던 겁니다. 레버리지를 사용한 건 더욱 어리석었어요. 9점 교훈과 다짐 후배들과 동년배들에게 당부하고 싶습니다. 아무리 금융 분야에서 오래 일했어도 개인 투자는 별개라는 점을 명심하세요. 특히 퇴직 후 목돈이 생겼을 때 무리한 투자는 절대 금물입니다. 원금 보전이 최우선이에요. 분산 투자의 중요성도 강조하고 싶습니다. 한 번에 큰 수익을 노리지 마세요. 작은 손실이라도 받아들이고 손절매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가족과의 소통을 게을리하면 안 됩니다. 혼자만의 판단으로 가족의 인생까지 망칠 수 있거든요. 지금 저는 매일 반성하며 살고 있습니다. 빚을 다 갚으려면 10년은 더 걸릴 것 같아요. 하지만 가족들과 함께 이겨내고 있죠. 돈은 다시 벌 수 있지만 가족의 신뢰를 잃으면 되돌리기 어렵다는 걸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제 실패담이 여러분에게 교훈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사연의 주인공에게 응원의 댓글을 남겨주세요. 좋아요와 구독은 사연 속에 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세요.